보자. 그래서 쓸 게 없어가지고 일단 쓰긴 해야 되잖아. 얘들아 원시 진짜 원서 잘 썼니 그래서? 대충 나쁘지 않게 썼는데. 원서를 쓸 때 정시 기준으로 내 실력으로 정시 기준으로 성적이 맞는 부분이 내 적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미끄러졌을 때를 대비해서 한 등급 정도 낮은 학교에 안정을 쓰는 거고 한 등급 정도 높은 학교에 상향을 써야 돼. 미리 말해주시지. 저번 주 금요일에 끝났는데. 그러니까 지금 너네가 봐서 수시로 보러 갈지 안 갈지 정해야 되겠는데 뭐 만약에 한 두세 등급 높아 최저 등급이 보러 가지도 마. 보러 가지도 마. 시간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이미 했을 거 아니야. 뭐 대충 우리 그냥 대충 라인으로 봤을 때 대충 스카이 서성한 뭐 중경외시 이대 뭐 안동수 숙대 뭐 수목세당 당대장 그리고 대충 이제 이쯤에 뭐 한 성균대 뭐 한 아기대 뭐 광운대 뭐 명지대 뭐 상명대 뭐 이런 것들 들어가고요. 요 정도 라인에 애매하게 있는 것들이 가천대, 우리 아는 거 가천대, 뭐 인하대, 이제 말하면 뭐야, 뭐 카톨릭대 이런 애들이거든. 이런 데는 뭐 한양대 에리카, 한양대 캡뭐 이런 애나 그 밑에 이제 요 밑에 이제 연세대 원주캠 원세대, 고대 조령 그 뭐야 조치원 캠 조려대, 약간 이런 거 뭐 외대 안성캠, 막 외대 안성캠 뭐 이런 이제 캠퍼스들 이쪽으로 들어가거든. 그럼 대충 라인에 봤을 때 성적대를 대충 문과 기준으로 평점 1등급 1초에서 2 중간 요 정도. 관이요. 그리고 한 요 정도가 한 2에서 3, 요 정도가 한 3에서 4. 얘네들 이과 문과 이과는 여기서 플러스 1씩 하면 돼 등급. 네? 여기서 플러스 1씩 하면 아 돼. 플러스 1씩. 이과 여기서 플러스 1씩 됐어? 그럼 이과 이 정도 2등이면 가. 얘네들 맞아요. 1등은 나와야지. 건동이면 건동은 건동대 2, 3이면 가. 숙대 3은 가. 수목세랑 3은 가. 얘네가 이제 4, 5야. 근데 건대 성공이 89인 91이었나? 응. 91에서 89. 그러니까 대충 수시나 정시 이런 거 합쳤을 때 대충 평점이나 인결이 이 정도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 안에서 내가 대충 평균 등급이 어느 정도인가 하고 내 수준에 대한 라인을 정해서 그 위에 상향, 그 적정, 안정 이렇게 가는 거고 당연히 안정은 절대로 수능 전에 보는 거 아니에요. 수능 전에 보면 네 정시 지원 못해. 그럼 내가 뭐 한 혹시 좆될까봐 한 3, 4등급짜리 그 뭐야 뭐 이런 데를 수시로 봤어 수능 전에. 그 수능은 애매하게 한 2, 3등급 나왔어. 그럼 너네보다 낮은 과를 수시로 잡혀가는 거야. 낮은 학교를. 그럼 존나 바로 붙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본인 그 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정해야죠. 그래서 뭐 이미 썼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수능 전에는 안정으로 쓰는 것들 보러 가는 거 아닙니다. 안정은 무조건 2차로도 보는 거고요. 전에 썼던 거 있으면 그냥 보러 가지 마세요. 연대 쓸 거예요. 근데 썼어도 돼. 그리고 근데 과학 추가목 약간 별던데. 이과는 무조건 전공 보고 정해야 된다. 저 전공이 엄청 좋은 게 아니면은 솔직히 간다고 해서 뭐가 뭐 그렇게 되게 인생이 좋아지고 그런 건 딱히 없습니다. 추가목이 약간 막 걸려가지고 연대. 이과면은 뭐 저기 뭐 인천대 뭐 아니면 원세대 뭐 조교대 이런 데를 가도 그래도 먹고 사는데 큰 지장 없어. 그러니까 이과로 그냥 좋은 과 나가서 그 정도 가는 게 그냥 문과로 한 건동순 뭐 순체단 이 정도 가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문과는 그냥 과 그냥 존나 신경 쓰지 말고 최대한 경쟁률 낮고 인원 많이 뽑고 그런 거 낮은 거 써서 최대한 학벌 높여주고요. 이과로 갈 거면은 최대한 전공 좋은 걸로 고릅니다. 그리고 전공이면은 그리고 그것도 생각해야 돼. 내가 이 전공을 갔을 때 평생 이 공부를 하면서 이 일을 했을 때 적어도 그걸로 그 공부만 50년은 해야 돼.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로 한 40년 동안 일해야 돼. 요새 정년 이제 70세로 확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어느 정도 생각해서 해야지. 내가 뭐 아무리 전공이 좋아도 내가 이 공부가 너무 힘들고 잘 안 맞아. 그럼 솔직히 안 가야 돼. 너 내가 평생 해야 되는 목표니까. 됐죠? 자, 21번, 23번부터 볼게요. 펴봅니다. 23번. 주제죠? 23번 맞은 사람. 오케이. 네, 이거 그래도 3점이니까 한번 볼게요. 우리 주제 찾을 때 항상 첫 문장 그리고 끝 문장 파악하고 그거 가지고 핵심 소재가 무엇인가, 무엇에 대한 얘기하는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랬고 그리고 특히나 그 너네가 문제를 보면서 앞에서부터 쭉쭉 문제 유형을 훑어봐봐. 그러면 크게 나눴을 때 주제를 찾는 지문과 주제를 찾는 지문이 아닌 걸로 나눠야 돼. 그러면 주제를 찾는 지문들은 항상 얘기했듯이 그냥 주제가 중요하다 하는 것들은 항상 첫 문장 보고 끝 문장 보고 대충 소재나 핵심 내용을 파악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최대한 봐야 돼. 첫 문장, 끝 문장에서 무조건 존나 파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 뭐가 잘 안 나왔어, 잘 모르겠어 하면은 그때 이제 연결을 하던가 뭐 강조 표현 아니면 부정을 하던가 비교 표현 이런 것들 보면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 찾아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주제 찾는 질문에 해당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앞에서부터 봐봐. 자, 듣기 지금 넘기고요. 자, 앞에 있는 목적, 주제죠? 그죠? 목적 주제고요. 분위기 신경 주제입니다. 대충 단어만 찾으면 되지만 20번 주제입니다. 주장 찾는 거. 그지? 그 다음 페이지에 함축음이 다 주제야. 함축음이 이퀄 주제문이라고 그랬잖아. 있는 문장. 그지? 그럼 얘도 앞뒤에서 주제문 찾아서 그 주제문이랑 같은 내용이 되도록 일치시켜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주제 제목 이런 것들 전부 다 주제지 당연히. 그지? 그 뒤에 뭐 도표 이런 것들은 듣기 시간에 푸는 문제들이죠. 그죠? 얘네들은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고요. 30분에 어휘 주제 문제죠. 그죠? 주제 찾아서 그 맥락 쭉쭉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29번에 어법 이런 거는 당연히 아니겠지. 그지? 그러면 어법은 주제가 아니잖아. 그러면 굳이 막 첫 문장, 끝 문장 볼 필요 없어. 답이 있는 그 부분만 보면 되고요. 31번 빈칸 다 주제입니다. 빈칸이 있는 문장이 무조건 주제문이라고 했잖아. 그치? 빈칸이 있는 문장 존나 이해가 안 가. 그냥 비워놓고 그냥 다른 주제문이나 찾아. 그죠? 그리고 빈칸이 아닌 것들 36번부터 들어가는 거 36번부터 39번까지 순서 들어가죠. 순서는 주제문이 아닙니다. 그죠? 주제문이 아니야. 대신에 35번에 흐름 들어가죠. 흐름은 주제야. 흐름은 주제야. 근데 주제인데 전체적인 주제를 깔끔한 걸 하나 고른다가 아니라 앞에 있는 그 문장에서 핵심어 찾아서 그냥 그 모든 문장의 핵심어 관련 소재들이 들어가는가 이런 것들 살펴보는 것들이죠. 그죠? 네. 하잉. 그리고 40번의 요약 주제죠. 그죠? 뒤에 장문 41번 주제죠. 그죠? 42번 어휘도 주제야. 계속 맥락 따라가는 거야. 장문 주제죠. 주제. 그죠? 내용 파악하고 전부 다 주제야. 그러면 어법이랑 도표, 내용일치, 안내문 그리고 문단 순서 배열하고 문장 삽입하는 거 빼고는 전부 다 주제란 말이야. 그지? 그럼 주제문을 찾을 때 항상 똑같이 가야 돼. 그 루틴대로. 그러니까 첫 문장 보고 핵심 소재 파악하고 잘 모르겠다 하면은 마지막 문장 보고 그리고 첫 문장이랑 마지막 문장 봤을 때 이게 주제다 주제가 아니다 선택하는 것들은 항상 얘기했었지만 주제는요 예시가 만약에 들어가면 예시는 절대로 주제 아니야. 그리고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예시만 모든 문장에 다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예시 건너뛰고 다른 부분부터 찾아야 돼. 주제문부터 찾아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예시가 나올 때 예시의 앞문장이 존나 중요한 주제문이라고 그랬죠. 그죠? 아니면 그 예시가 끝나는 이 예시의 결론 부분, 끝 부분. 그죠? 이런 거 찾아주는 거고 웬만하면 예시 앞문장이 있다면 그걸로 찾습니다. 그래서 예시 앞문장, 첫 문장, 끝 문장 연결어 있을 경우에 부정어, 뭐 이런 역접이 들어가는 것들, however, but 이런 것들 뒤에 있는 거 보면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고 계속 맥락 파악하면서 가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주제를 찾는 문제들은 있을 때 주제를 잡았잖아? 그러면 나머지 모든 내용들은 그 주제를 기반으로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따로따로 내용을 보면 안 되고 이 얘기를 왜 했지?
하면서 그 앞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했어. 이것 때문에 나왔나 보다. 계속 매칭을 시켜가면서 봐야 된단 말이야. 됐죠? 한번 읽어봅니다. 23번. 첫 번째 문장 볼게요. 자, simple physics, 간단한 그런 물리학이 can show,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how far 없어도 좋거든. 이걸 보여줄 수 있어요. if 블라블라. 또 과학 질문이야, 짜증나게. 자, 그러면 얼마나, 자, how 뜻 두 가지 있었죠. 그죠? 바로 뒤에 형용사나 부사 들어가면 이거 얼마나라는 뜻이고요. 얼마나 멀리, 캐논보, 포탄이죠. 자, 포탄이 would travel, 이동할 것인가. 그럼 포탄이 얼마나 멀리 갈 것인가를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어. 물리를 통해서. 그리고 if, 만약 뭐라면 그것이 포탄이겠죠, 포탄. 그죠? 그 포탄이 were subject to로 묶어줄게요. 그럼 여기에서 이 subject to 하면 우리가 보통 should 같은 거랑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웬만하면 그냥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subject의 의미 자체가 대상이잖아. 그럼 대상이 된다거든? 그럼 뒤에 있는 것에 의해서 무엇이 영향을 받다. 이 정도의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요. subject가 대상이잖아. 대상이 되는 거. 됐지? 자, 그러면 오직 무엇만에 영향을 받는 거야? 중력의 힘이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힘 뒤에 imparted by the ignition of the gunpowder 하면 gunpowder 그 화약의 ignition이 발화지. 불 붙이는 거. 그 발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힘들. 그러면 이 두 가지 힘에 의해서만 이 포탄은 날아갈 수 있습니다. 됐죠? 네, 그러면 애초에 여기서 포탄이라는 게 나왔을 때 포탄은 사실 세부적인 소재지. 그지? 그러면 얘네들은 예시부터 그냥 때리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야. 주제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겠죠. 그죠? 그러면 이 포탄 얘기가 어디에서 끝났는지 한번 봐. 자,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개념이 아니잖아. 그지? 무언가가 발사될 때, 무언가가 이동할 때가 아니라 그냥 포탄 이렇게 세부적인 소재 나왔을 때 아, 세부 소재 이거 그냥 예시구나. 그럼 여기에서 그냥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내용은요. 그냥 물리학 같은 것들을 통해서 뭔가가 이동하고 할 때는 그냥 중력의 힘이라던가 그런 화약의 발화의 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따져주고 있구나. 그 정도로 넘어가면 되겠죠. 그죠? 대충 이 정도의 소재로 잡아주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 봅니다. 자,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unrealistic 비현실적인 idealization 이상화죠. 그죠? 그럼 비현실적인 이상화는 흑 돕습니다. 우리가 understand 이해하도록 도와주죠. 그죠? 무엇을 도와줘요? 더 복잡한 현실 세상의 사건들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럼 여기에 다시 나와 있는 핵심어 비현실적인 이상화를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더 복잡한 현실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럼 얘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상화? 이상하니까 그 스케이팅 이상하. 계속 얘기하면서 이상한 생각밖에 안 나지. 이상하 너무 예뻐졌어. 여기 이상하 씨는요 좋은 분이시죠. 그래서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 그지? 도움이 되니까 그럼 얘네들은 지금 이상화를 좋게 보는 거구나. 당연히 비현실적이야. 그지? 하지만 진짜 실제 현실을 파악할 때는 도움이 된대. 그죠? 그럼 앞에 뭐 캐논볼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구체적인 그런 것들이 그 현실에 있는 사건들이잖아? 그럼 그 얘기는 왜 나왔을까? 이것만 가지고 생각을 해야지. 캐논볼 얘기는 왜 나왔을까? 애들을 계속 생각을 해야 돼. 영어를 계속 본다고 영어가 늘지 않아. 머리를 쓰려고 노력해. 그 뇌의 기능이 발달돼야 영어 실력이 느는 거란 말이야. 가끔씩 그런 애들 있어. 1, 2학년들 중에 공부를 한 1년은 했어. 근데 맨날 숙제도 열심히 하고 시험도 다 맞아. 근데 영어 실력이 절대 안 올라. 항상 막 약간 비슷해. 그런 친구들은 뭐냐면 영혼 없이 그냥 뇌 빼고 시킨 대로 손만 움직이는 친구들이야. 되게 고생은 하지만 공부는 전혀 된 게 없어요. 뇌 기능을 계속 발달시키기 위해서 계속 뇌를 불려야 돼. 얘들아 생각을 계속 해야 돼. 그럼 생각을 해봐. 캐논볼이 날아갈 때 얼마나 멀리 가느냐. 이런 것들 물리학으로 우리가 따진다 그랬지. 그지? 그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중력의 힘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럼 캐논볼이 날아가는 거 실제 현상이죠. 그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비현실적이어도 이상적으로 뭔가를 단순하게 뭔가 얘기를 했겠지?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게 날아가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니까 그냥 나온 예시겠죠? 그죠?
그럼 이론적인 물리학과 실험적인 물리학의 차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리학만 가지고 지금 이론인가 실험인가 알 바 아니죠. 그래서 이게 아니라 비현실적인 그런 이상화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usefulness 유용하다고 합니다. 좋다는 거네요. 그죠? of 무엇에? simplification 단순화, 이상화 물리학에서의 나왔다. 그치? 그럼 여기에서 얘네들이 지금 앞에 있었던 요 비현실적인 이상화랑 같은 것이겠죠. 그리고 무엇에 도움이 된다, 유용하다, 됐지? 바로 나왔죠. 그죠? 이 정도로 잡아주는 거고요. 그리고 predict 예측하는 것이죠. 그죠? 무엇을? 정확한 비행하는 경로를 예측합니다. 던져진 물체. 그럼 우리는 아까 심지어 아까 어디로 가느냐 where이 아니었지, how far이었지. 그치? 얼마나 멀리 가느냐 따지면 내 길을 왜 찾고 지랄이야. 이거 혹시 몰랐다면 저희 구석에 가서 손 들고 반성 좀 하세요. 자, 그리고 how to calculate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무엇을? 중력의 힘을 of the object. 혹시 이거 몰랐다면 아까 첫 문장에 중력 나왔잖아. 근데 힘이 중력만 나온 게 아니었거든. 중력이랑 그 발화의 힘 두 개 나왔거든. 혹시 그것 때문에 골랐어도 틀린 거야. 그것 때문에 고르려면 힘이 두 가지는 들어가야겠죠. 두 개 얘기했으니까. 그지? 얘도 지워주고요. limitation 때 이거 한계지. 무엇의 한계? conduct가 수행하다, 실행하다죠. 그죠? 단순화된 분석을 실행하는 거. 자, 여기에 지금 단순화 나왔어요. 그죠? 우리 아까 있었던 비현실적인 그런 아이디얼라이제이션 비슷하지? 그지? 문제는 뭐다? 우리 아이디얼라이제이션 좋다고 했단 말이야.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리미테이션 한계니까 안 좋다지? 그지? 정확하게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됐어요? 이런 식으로 다 골라주면 되겠고요. 바로 24번 맞은 사람. 24. 24 대충 그냥 빠르게 답만 보고 넘어갈게요. 이거 2점짜리라서. 자, 이것도 그러면 3문장이랑 끝문장 확인하면서 핵심어랑 주제문 한번 찾아보세요. 1분 줍니다. 빠르게 찾아봅니다. 1분 준다. (20초) 자, 5초 마무리합니다. 빨리 즐거워. 3, 2, 1 볼게요. 찾았어? 지금 딱 찾았어야 돼. 자, 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보세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지금 너 너무 릴렉스해 있어. 너무 편한데 지금. 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오늘날 무엇을 가지고 살고 있어? 정신적인 apparatus, 이거 장치입니다. 이거 은근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외워두세요. 장치예요, 장치. 어떤 장치나 장비, 기구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장치는 무엇을 위한 장치다? self,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회고하는 거지. 그래서 self reflection, 자기 반성. 혹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성찰을 얘기하죠. 그럼 우리는 스스로 성찰을 할 수 있는 정신적인 그 도구를 가지고 살고 있단 말이야. 그지? 자,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 정신적인 성찰을 위한 그 도구는 진화해서 발달이 되어 온 거죠. 그죠? 진화해 온 거예요. because 왜? 그것은 이러한 정신적인 장치라는 것은 had 가지고 있었지. adaptive value 하면 적응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 그럼 적응을 되게 잘 한다라는 것이겠죠? 어디에? for 무엇에? intelligent 지능에. 그리고 myopeditor 하면은 지능이 있고, 그리고 그 my가 양쪽을 얘기하거든. 두 개. 그래서 우리가 입술도 mylabial이야. 입술 두 짝이어서. 그러면 두 발로 페달 밟는 거니까 이족 보행입니다. 그래서 이족 보행을 하는 그런 동물들에게 상당히 적응적인 그런 가치를 주는 게 이러한 자기 반성을 위한 정신적인 도구래요. 그죠? 그러면 다시 여기서 지금 핵심은 뭐다? 자기 반성을 할 수 있는 정신적인 도구가 있다 그랬지. 그래? 그럼 정신적으로 우리는 자기 반성, 성찰을 계속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적응을 잘 할 수 있어요.
이러한 동물들이 적응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자기만성인 거지. 그지? 어디에서? Living in Africa. 아프리카에 사는 애들이고요. Tens of thousands of years ago 했을 때 수백 수천 년 그 한참 전에 살던 애들한테.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는 이족 보행을 하는 동물들은 우리겠지? 그치? 우리 이족 보행하죠? 그러면 막 가끔씩 내가 이런 얘기하니까 막 보일들이냐 그런 적 있어. 우리 호두는요. 우리 호두는 두 발로 걸을 수 있어요, 쌤. 어쩌라고 진짜. 이러면서 나한테 영상을 진짜 두 발로 걸어. 이러면서 걔가 호들인데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도 얘는 이족 보행 아니야. 이족 보행 아니야. 아니, 맞기는 한데 얘는 어차피 족이 4개잖아. 손이 없잖아. 그래서 앞발이래. 코가 발이잖아. 그러면서 하여튼 그랬던 이야기. 자, 하여튼 그러면 이 정도로 그냥 핵심어랑 핵심 내용 잡아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거나 자기 완성을 위한 그러한 도구가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적응적인 그런 가치를 가질 수 있다. 됐지? 그럼 얘네들이 지금 핵심어. 자, 마지막 문장 봅니다. 아, 끄기군. 슬프다. 우리의 타고난 craving 하면 열망이죠. 그죠? 열망이나 갈망이야. 그지? crave가 갈망하다. 존나 원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for 무엇에 대해서? 당과 지방에 대해서. 그지? 당이랑 지방 되게 환장하죠. 그놈의 탕수로 탕으로 먹을 거면 제로 왜 마시냐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제로 마시고 탕으로 마시면 뿔마 해서 딱 제로로 끝나니까 좋아. 뿔마 제로. 자, 하여튼 그래서 설탕이나 그런 지방을 위한 타고난 열망들이 있대. 그럼 여기서 내추럴은 우리가 타고난 거야. 자연스럽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 이 열망은 그리고 이 것들은 facilitate 그리고 당이나 지방을 왜 원하겠어? 당이나 지방이 facilitated 촉진을 합니다. 그죠? 무엇을 촉진해? The survivor 생존을 촉진해. 그러면 당이나 설탕이 있어야 생존을 잘할 수 있게 되겠지. 그지? 누가 잘 생존하겠어? Prehistoric people. 완전 옛날에 있었던 그런 선사시대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과거에 있던 그 사람들은 당이나 지방이 있어야 생존을 잘 하니까 존나 원했지. 그지? 타고나는 거죠. 몸에 배긴 거죠. 그죠? 자, 그러고 이러한 타고난 열망이 주어 has become 되었어요. determinant 하면 이게 결정 요소죠. 그죠? 그래서 결정을 하는 그런 요인이 되었단 말이야. 무엇에? To people's health. 사람들의 건강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렇게 당이나 지방을 얼마나 원하는지는 결국 건강에 영향을 주는 거지. 그지? 사회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결정하고요. 그 사회에서 그 사람들은 can easily obtain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large quantity니까 양이죠. 그죠? 그럼 많은 양의 sweets and fats 이런 당이나 그런 지방들을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어디에서? 근처에 있는 그냥 가게라던가 아니면 패스트푸드점 같은 데 가면은 쉽게 당이나 그 지방을 얻을 수 있지.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나와 있는 내용은 과거에는 있잖아. 과거에는 지방이나 설탕 생존에 도움이 되니까 좋은 거였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타고났어. 그지? 그럼 이런 얘기 왜 나왔더니 다시 앞문장 봐봐. 첫 문장. 첫 문장 살짝 보면 우리는 오늘날 살고 있죠. 그죠? 그러면 과거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자기반성 같은 것들을 하면서 진화를 해왔다 그랬잖아. 이것은 적응을 하는 것이죠. 그죠? 다시. 자, 그러면 진화를 한다, 적응을 한다 이런 것들 어디에 나오는 거야? 내추럴. 이게 진화한 거잖아. 진화해오니까 우리가 타고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적응을 한다라는 건 생존에 도움이 되잖아. 그러면 이걸 갈망하게 되는 거, 생존을 위해서 갈망하게 되는 거, 이게 지금 적응을 하는 그런 요소들이겠지. 그지? 그러면 자기반성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겠어. 어쨌거나 우리는 자기반성을 했을 때 이렇게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계속 해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과거에 이렇게 됐지? 그지? 자,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결정한다고? 다시 오늘날이 됐을 때는 이런 당이나 지방에 대한 그런 열망들 무엇을 결정한다? 건강을 결정한다. 근데 이 사람들은 쉽게 얻어요. 그죠? 엄청난 양을 쉽게 얻지. 그치? 그럼 과거에는 도움이 됐어, 생존에. 너네 혹시 그 생존에 대한 걱정해? 내가 굶어 죽지 않고 다음 주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까? 내가 지나가다가 동물원을 탈출한 푸바오한테 쳐맞고 죽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니? 안 하죠. 그죠?
결정 요소들은 지금 우리 현재의 사람들한테 좋아요, 나빠요? 좋아, 나빠? 생존에 도움이 되니까 아주 많은 양을 먹으면 지방과 당 너무 좋아요? 야, 딱 봐도 안 좋아. 그치? 그러면 과거에는 도움이 됐던 것이야. 그게 지금 우리 현재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죠? 자, 그럼 요것들 가지고 키워드를 찾아봅니다. 자, 커넥션, 연결성이죠. 연관성. 무랑 무 사이에 decision making 하면 의사 결정과 그리고 self control 하면 자기 통제. 그죠? 그럼 여기에서는 스스로를 통제하는 자기 통제를 통해서 의사 결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핵심어는 자기 통제? 글쎄, 자아 성찰에 대해서 나오긴 했어. 근데 자아 성찰은 무슨 의미가 있다 그랬어? 적응적인 가치가 있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의사결정에 대한 게 아니라 우리가 환경이나 앞으로 생존 그런 결정들에 적응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한 3모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how, 어떻게 self-reflection, 자아 성찰이 can create, 만들 수 있는 거 이건 괜찮아. 그치? 근데 뒤에 보니까 deeper level of learning 하면 우리 학습 그 포커스가 지금 학습에 대한 측면에서 자기 성찰을 하면 학습 수준이 올라갑니다. 아주 깊어집니다. 라는 얘기인데 애초에 지금 공부하냐고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무언가 환경에 적응을 하고 진화를 해나가고 건강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요거는 널닝이 잘못됐어. 셀프-리플렉션은 좋아. 됐지? 자, 사인 하면 신호, 징후들이죠. 그죠? 무엇에 losing, 잃는 거. 누군가의 자아감이죠. 자아감을 잃어가는 신호. 그리고 어떻게 get back 그 자아감을 어떻게 다시 얻을 수 있을까? 클린시. 자, 그래서 우리가 자아감을 잃어갈 때의 그런 신호라는 거. 지금 자기 성찰 하나 나왔다고 해서 자아 있는 거 다 고르면 안 됩니다. 그죠? 지금 자아감과 그것을 되돌리는 방법 이런 것들 뭘 자아감을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가 이런 얘기 들어가지 않았죠? 그죠? 이거는 아예 지워줘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self-reflection 이것도 핵심이죠. self-reflection. 그럼 자아 성찰은 once 한때는 진화적인 가치가 있었고 now 지금은 risky 위험한 요소다. 됐네? 그럼 한때 과거에는 좋았고 그리고 현재 지금에는 안 좋다. 됐네? 그치? 여기에 있는 내용 그대로 따오면 되겠죠. 그죠? 4번으로 골라주고요. 이게 adaptation 적응이죠. 자, 이 적응은 무엇이다? 역동적인 진화의 과정이래요. 우리가 자아성찰은 진화적으로 타고났다 계속 가지고 왔었다라는 내용이지 진화를 위해서 적응을 해가고 이 방향 자체가 잘못됐어. 진화를 위해서 적응을 통해서 진화를 해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적응을 하면서 가져온 것들이 진화라는 거는 계속 타고났고 이어져 왔고 있어 어디요? 클린실에 아, 박스에 빨리 찾아 이 정도 됐죠? 그래서 핵심어들 위주로 찾으면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9번 넘어가 볼게요. 어법은 이제 와서 하나하나 공부하기엔 조금 늦었고요. 볼 거면 밑줄이 쳐져 있는 부분을 딱 봤을 때 뭘 물어보는지 내가 무엇에 대한 어법성을 따져야 되는지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럼 동그라미 1번부터 봐봐. 지금 1번에 others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럼 others 봤을 때 일단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그냥 명사지. 그지? 그냥 대명사라던가 그런 명사 표현들은 수일치 먼저 봐야 됩니다. 수일치 보면 되고요. 사실 얘는 많이 나오는 개념은 아닌데 others가 있다는 것은 앞에 some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전체가 있을 때 전체 중 일부를 some이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others는 똑같이 전체 중에서 다른 일부를 골랐을 때 others라고 합니다. 됐죠? 그러면 잘 이 some의 개념 모른다면 그냥 수일치만 확인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some의 개념 알고 있다면 some만 찾으면 되죠. 그죠? 앞에서 빠르게 봅니다. others 있을 때 some 찾았네? 맞다. 요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others면은 앞에서 어쩌고저쩌고 maps 블라블라 대충 수일치 보면 된다 그랬지. 그지? 수일치라고 따졌을 때는 그냥 복수명사 있나?
복수명사 있나? 어쩌고 저쩌고 복수명사 있나? 됐지? 그럼 복수명사가 맞네? 대충 맞겠지. 이 정도로 풀고 넘김적으로 넘어가야 돼. 됐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봅니다. was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그죠? 우리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 보는 것 항상 수일치 그리고 대동사입니다. 수일치 보려면 항상 주어부터 찾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주어 단수인가 목수인가 요거부터 따져줘야 되는 거고 주어는 무조건 그 문장의 시작부터 봐야 돼. 시작부터 하나씩 주어 동사 찾아가면서 봐야 되죠. 그죠? 수식어 다 묶어주고요. 자, 대동사는 앞에 절이 있어야 돼. 앞에 이미 주어 동사가 나오고 뭐 접속사가 있든 비교 표현이 있든 뭐가 있든 주어 대동사 이 형태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 대동사가 있을 때는 앞에 접속사가 없으면 따질 필요도 없겠죠. 무조건 접속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럼 앞에 있는 동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앞에 있는 동사가 B동사다. 대동사도 B동사. 앞에 있는 동사가 일반 동사다. 이때는 대동사 두 동사로 활용합니다. do support라고 해요. do로 조동사를 넣어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조동사가 들어갔다. 그럼 뒤에도 조동사. 됐지? 자, 봅니다. 그러면 was 일단 요 앞에 보니까 접속사가 없네? 그치? 그러면 주어부터 찾으면 되겠죠. 자, 칸마에서 끊어주고요. The impetus for an increased use. 전치사 플러스 명사 묶어주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묶어주고 주어네? 그치? 뭐 impetus 이런 거 아니죠? 그죠? 그럼 이거 단수네? 단수니까 단수동사 맞다? 됐지? 자, 3번에 which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 관계사 문제죠? 그죠? 관계사 종류 여러 개 있지만 위치에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 이때는 얘 이름 자체가 관계 대명사잖아? 그지? 그러면 관계 대명사가 나왔을 때는 항상 관계 부사와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즉, 관계 대명사끼리 절대로 비교하지 않아. 명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지만 명사 자리인가요? 부사 자리인가요? 둘 중에 하나로 고른단 말이야. 그럼 명사는 문장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죠. 그러면 얘가 없다면 뒤에는 주어든 목적어든 보어든 무언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절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부사야. 부사는 수식만 할 뿐이야. 의미만 더할 뿐이지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가 없다고 해도 문장은 완전하겠죠. 그래서 완전한 절. 됐어? 그러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따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when이라던가 뭐 that은 따로 보고 보통 which나 뭐 who, whose, 뭐 whom 이런 것들은 관계 대명사로 치면 됩니다. 부사 자리일까요? 명사 자리일까요? 그리고 부사로 우리가 보는 것들이 when, where, why, how죠. 그럼 얘네도 밑줄 그어져 있으면 완전한 절이 오는가만 따지면 돼. 그지? 그리고 이 부사랑 우리 같은 것으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which 얘네들 우리 부사로 묶어서 쳐주기로 했었지. 그지? 그럼 얘네가 딱 있어. 관계대명사를 내가 봤어. 앞에 뭐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보지도 마. 뒤에 있는 절에 완전성만 따지면 되죠. 그죠? 자, 동사 기준으로 봅니다. was의 동사. 그럼 앞에 있는 location이 주어겠지? 그지? important 보어네 주어 동사 보어. 완전하다. 틀렸다. 됐지? 명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잖아. 그럼 얘는 이니치가 아니라 부사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니치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돼. 됐어? 아니면 앞에 있는 접속사가 their coverage of their news stories 들어가 있네. 그럼 여기서는 그 뉴스 이야기들 중에서 많은 그런 특보라던가 이런 그 표지에 있는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 그 관계 부사를 고르려면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중에 골라야 되지. 그지? 그러면 어떠한 사물 같은 거는 시간, 장소, 이유, 방법에 들어가기는 좀 힘들 것 같네요. 그러면 관계 부사가 아니라 그냥 전치사 하나 넣어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꿔주면 되겠고. 틀렸고. 자, 그리고 maps intended pp에 밑줄 그어져 있죠. 그죠? 4번. 자, pp 혹은 ing의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 요거 분사 문제입니다. 얘네의 포커스는 무엇이다? pp면 수동, ing면 능동이란 말이야. 그지? 그냥 간단하게 따지자면 수동일 때는 뒤에 목적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명사가 없어야 되는 거고 ing일 때는 뒤에 목적어 있어야 하지. 그지? 그리고 하나 더. 혹시나 목적어가 없을 때 우리가 자동사, 타동사까지 따져줄 수 있거든? 아니, 그거 하지 말자. 너무 깊게 가지 말자. 하여튼 이 정도. 좀 intended 했을 때 요 pp죠.
그럼 뒤에 명사가 없어야 되지. 그지? 뒤에는 지금 투부정사네요. 그죠? 그럼 투부정사 나와 있을 때 요 사이에 지금 명사가 없네. 그럼 수동이 맞다. 됐죠? 그럼 얘는 왜 나왔냐면 Maps intended to decorate or impress는 앞에 있는 maps 꾸며주고 이렇게 주어 동사. 됐지? 자 그리고 5번에 우리 would 하면 이거 조동사죠. 조동사 과거. 사실 이런 것들이 딱히 그렇게 크게 뭐 문제가 될 이유는 없는데 이 개념은 그냥 딱히 몰랐으면 좋겠거든. 왜냐면 이거 가정법이야. 가정법에서 뭐 were나 for 명사 이렇게 가정법. 그러면 가정법일 때 과거 동사 나왔을 때 뭐 가정법 과거로 해서 뭐 주어 조동사하고 동사원형 이런 건데요. 그렇게 따질 필요 없을 거고 가정법 절대 수능에 나오지 않습니다. 얘가 조금 특이했고요. 자, 그러면 얘네들 나왔을 때는 그냥 시제만 맞춰줘. 우든 누구잖아. 그지? 과거지 조동사. 그지? 그러면 항상 그 동사 있을 때는 뭐 대충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뭐 술치, 시제 이런 것들 있죠. 그죠? 그럼 우든 누구니까 이거 지금 과거 시제지? 앞에 있는 절 보니까 머리네 과거 시제지? 그지? 그냥 이렇게 시제 일치한다, 맞다 정도로 넘어갑니다. 됐죠? 벌써 1시간 됐어. 한 10분 정도만 쉴게요. 다들 자지 말고. 이제 베킹 받는 어휘랑 빈칸 볼 거야. 어휘랑 빈칸